이래 쉽게 가는 것 마냥으로 꼭 찌른 것 마냥으로 아프지. 뼈가 뺏기리 이래 되니까. 탁탁 쏘는 그런 기분도 있고 콕콕 찌르는 기분이 있어. 디디면 콕콕 찔러요. 인공관절 수술을 한 지 10여 년. 다시 무릎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받지 않아 인공관절에 문제가 생긴 건데요. 고령화 시대가 된 만큼 인공관절 재수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로 삶의 질을 높인다. 정형외과 전문의 강남욱 원장.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퇴화되면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도 하죠. 10년 전, 20년 전에 했던 수술들을 생각해 보면 보통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인공연골 자체가 수명이 이제 그 정도를 쓴다고 생각하고 그걸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인공연골의 수명이 10년에 15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인공연골이 수명이 다하기 전에 인공연골을 교체를 하는 수술을 시행을 하면 실제적으로 반영구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최기래 씨는 12년 전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 전치 환수를 받았습니다. 수술 후 경과가 좋아 10년이 넘도록 별다른 증상 없이 일상생활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작년부터 느낌이 달랐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되고 무릎이 뚜닥뚜닥 소리도 나고 되고 이래 뭐 탁탁 쏘는 그런 기분도 있고 콕콕 찌르는 기분이 있어. 디디면 콕콕 찔러요. 그러더니 요렇게는 더 심하더라고. 그래서 12년 만에 다시 무릎 엑스레이 촬영을 해봅니다. 그동안 인공관절에 어떤 변화가 생겼길래 다시 무릎 통증이 생기기 시작한 걸까요? 잘하지. 놀아요. 낡아가지고. 응? 놀거든. 응. 지금 좀 두꺼운 거로 좀 넣어줘야 돼요. 좀 두꺼운 거 해서 좀 빡빡하게 해놔야 걷는 게 나중에 편하거든. 다행히 조기에 진단을 받아 인공관절 중에서도 연골 역할을 하는 인공 치환물만 교체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고름 1% 생긴다 해요. 그 오래 나이 드시고 이러면 다리 힘 빠지듯이 약간 힘이 빠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힘이 빠지면 걸을 때 이제 무릎 앞쪽에 이제 뼈가 좀 아픈 것이 느껴지고 그래 됩니다. 그래 그 시점에 잘 오셔서 다른 부분만 교체를 하고 그래 하시면 이제 조금 두껍게 빡빡하게 놓으면 다시 다리 힘이 떨어져도 이제 10년에서 20년 충분히 잘 쓰실 수 있거든요. 수술을 하기 전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인공관절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수술 방향을 논의하는데요. 인공관절 수술을 1차로 진행하는 것도 어려운 수술이지만 2차로 진행하는 재치환술의 경우 더욱 까다롭습니다. 인공관절의 마모된 정도와 뼈 사이의 간격, 그리고 인대의 균형과 골절 상태 등을 고려해 환자 맞춤형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수술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죠. 인공연골만 아마 갈면 안 되겠나고 능력이 일치가 되고 또 다른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앞쪽에 무릎 슬개근 쪽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 처치할지 그 부분을 논의했습니다. 인공 연골 역할을 하는 치환물 교체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면 뼈 역할을 하는 단단한 금속 부위는 닳지 않지만 반월상 연골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 고정물은 닳거나 깨질 수 있는데요. 부러진 거 다 있고 그다음에 옆에 달린 거 다 있고.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 뼈 소실이 적어 인공관절 전체 교체가 아닌 인공 연골 교체만 진행하면 됩니다. 이제 최규래 씨의 무릎에 새로운 인공 연골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안한 수술이거든요. 이게 자체가 이걸 빼주고 새로 인구 타이어를 가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꼭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검진을 받고 이 정도 같으면 그렇게 많이 안 아픕니다. 안 아프시더라도 미리 더 큰 사고를 예방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병원을 방문하시고 가지고 의논하면 좋은 결과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배남래 씨는 10년 전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 전치환수를 받았습니다. 수술 후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과 농사 일을 하다 보니 다시 무릎에 문제가 생겼죠. 가만히 이렇게 들어놓 있으면 괜찮고 이제 일어나서 걸으려 하면 이게 맞대해 가지고 걷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가 이제 건강에 이제 좀 저해가 약간 이제 조금 움직여 주면 이제 또 조금 나가지고 괜찮고. 그러니까 걸을 때는 이래 멋이 막 이래 쉽게 가는 것 마냥으로 꼭 찌른 것 마냥으로 아프지. 뼈가 뺏길이 이래 되니까. 무리한 신체 활동을 한 탓에 인공관절의 연골 부위가 심하게 닳았고 뼈 사이에도 공간이 생겨 느슨해졌습니다. 대퇴골의 뼈도 녹아 있어 전체 인공관절을 교체해야 하는 상태인데요. 수술로 새로 해야 돼요. 2차 수술로. 안타까운 거는 1년에 한 번씩 와서 검진해서 물렁뼈만 이게 닳으면 이것만 바깥 끼우면 한 일주일이면 집에 가거든요. 근데 전체를 바꿔야 되는데 그래도 걱정이 됩니다. 이제 보면은 2차 수술이나 1차 수술 할 때는 아마 결과는 똑같이 괜찮을 거예요. 주기적인 점검을 받았다면 피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큰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어머니한테는 편하게 말씀드렸는데 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이제 쇠로 된 부분이 놀아요. 그게 놀면은 이제 뼈가 다 녹거든요. 그래서 뼈 이식도 필요합니다. 뼈 이식 필요하고 위아래 거 다 빼내고요. 그다음에 물렁뼈 새로 갈고 이래 해야 됩니다. 근데 뭐 크게 이제 심각하지만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하고 이제 하시고 나면 또 편하게 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인공관절 재치환술이 시작됐습니다. 무릎 부위의 피부를 절개하고 기존에 있던 인공관절을 제거합니다. 관절 주변의 뼈도 닳아있어 1차 수술보다 정밀화된 기구로 뼈를 깎고 새로운 인공관절을 삽입합니다. 인공연골만 간 사람하고 다르게 이제 시작이 된 후에 아까 떨어져 나간 부분도 이제 완전히 더 많이 파여져 있고 인공연골만 가는 사람에 비해서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다 내려앉아 가지고 전체로 다 2차로 쓰는 인공관절에 맞는 맞춤형 인공관절 시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수술하고 수술 시간도 그래 많이 안 걸리고 결과적으로 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인공관절 재수술을 한 경우엔 1차 수술보다 회복이 늦습니다. 다행히 배남래 씨는 재활치료도 열심히 하고 다리 근육의 상태가 좋아 회복이 빠른 편이죠. 자기가 튼튼하게 모양도 딱 바르게 만들어놔서 또 잘 오래 쓸 거래요. 이제 실밥 뽑고 난 경과를 보면 보통 2차 수술이 1차 수술보다는 재수술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경과가 조금 늦어요. 근데 워낙 이제 활동적이고 근육도 좋고 다리도 힘이 좋고 하니까 1차 수술 한 거 많지 이제 빨리 이제 회복이 되신 것 같습니다. 관절 운동 범위를 향상하기 위한 재활 치료를 진행하는데요. 통증을 줄이고 관절이 굳는 것을 막아줍니다. 추가로 도수 치료도 진행하는데요. 기계로는 진짜 수월하게 잘 나오시겠네요, 어머니 다리는. 기계로는 아픈 게 없어. 기계로 하는 거는. 관절을 부드럽게 이완해
정상적인 관절 움직임을 회복시켜줍니다. 처음에도 이거 내 2주 만에 집에 갔어요. 이것도 할 적에. 그래 그때 갔다가 수술하고 가가지고 약 한 달치 타가지고 가가 이거 고장 나가 왔다 이거. 그러는 원장님이 뭐라 하잖아. 중간에 한 번씩 검진해야 된다는데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원장님이 1년에 한 번씩 보자 하니까 이제 1년에 한 번씩 비해야죠. 그래가 관리할게요. 잘할게요. 예. 전금자 씨는 13년 전 왼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후 2년 전 다시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등산을 자주 다녀 무릎에 무리가 갔고 넘어지면서 뼈에 골절까지 생겨 수술이 불가피했죠. 수술하고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막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등산도 하고 막 산에도 다니고 그럼 그때 그 당시에는 막 매일 일하러 다니니까 뭐 매일 일하고 노는 날은 막 등산 가고 막 산악회만 매일 가고 지금도 산악회 가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카페도에서 이불에 슬쩍 걸쳤는데 팍 넘어졌어. 13년 정도 됐는데 그래 여기가 멍이 시퍼렇게 들더라고. 카페트 위에서 넘어졌는데도 얼마나 세게 넘어졌네. 아유, 그 이튿날 또 목욕 갔다 오니까 자꾸 힘이 없는 거야. 13년 정도 되니까. 그걸 결국 넘어져 갖고 너무 아픈데 설마 아니 뭐 근데 너 아픈 거를 생각해 갖고 아 이거 이상이 있구나 느낌이 오더라고. 인공관절 재수술을 받고부터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결과를 보면서 인공관절의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등산처럼 무릎에 무리가 가는 신체 활동을 많이 하는 것에 비해 인공관절의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거 왜 볼록해요 여기가? 예, 2차 수술한 거라서 쇠가 많이 들어가지고 괜찮니? 예, 힘 빼보고 깨끗하게 좋네요. 대침지요. 아 골반 때문에. 네. 예. 운동을 30분씩 해요 매일. 봅시다. 작년 4월 달이니까 1년 2개월이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꼭 봐야 돼. 그래야 또 달른지 안 달른지 봐야 되거든. 근데 지금 현재로는 또 괜찮잖아요. 이쪽 예. 오른쪽도 요것도 한 15년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요것 때문에라도 꼭 찍어봐야 되고. 인공관절의 수명은 약 15년에서 20년 정도로 보는데요. 관리에 따라서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지속적으로 아침에 20분, 30분, 저녁에 20, 30분 이렇게 걷는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서 일상 생활 잘 하시고 중간에 정기검진 잘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이 돼서 이제 다른 무릎 주위에 다른 쪽이 아픈 경우에는 이제 약도 좀 먹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근육 자체가 좀 튼튼하도록 유지를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수술 경과가 좋아 이제부터는 인공관절을 잘 관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옛날에는 일을 하러 다녔지만은 지금은 일을 안 하고 오로지 오전에 목욕 갔다 오면 뭐 밥 먹고 운동하고 아이씨 오면 저녁밥하고 그게 끝이니까 뭐 무리하게 할 거이 없어요. 이제 아껴야지. 반월상 연골은 무릎 관절 사이에 있는 연골 조직입니다. 걷거나 달릴 때 체중이 위에서 아래로 전달이 되는데 이때 관절 연골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을 하죠. 보통 20, 30, 40대 이 정도까지는 연골이 이제 탄력성이 있고 이제 어느 정도 노화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급격한 게 손상을 받는 경우들이 많고요. 60대 이 정도 이제 환자분들은 그 정도 외상이 이렇게 연골이 찢어질 수 있나 이렇게 의아심을 갖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과정으로서 노화 때문에 약해지면서 그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현상엽 씨는 작년 초 유도를 하다 반월상 연골이 파열됐습니다. 반월상 연골은 현상엽 씨처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다치기 쉬운데요. 이 연골이 파열되면 통증과 운동장애가 나타납니다. 처음에 괜찮은데 가면 갈수록 다시 통증이 계속 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좀 나아지겠지 하다가 이제 계속 지금까지 한 1년 정도. 네. 그리고 계속 그냥 달리는 것도 안 되고 일상생활이 계속 불편했었어요. 현상엽 씨는 아마추어 유도 선수입니다. 시합을 준비하는 도중에 무릎 연골이 파열돼 시합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본인도 바깥쪽이고 파열 등의 원인으로 반월상 연골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면 퇴행성 변화가 더욱 빨리 찾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관절염에 걸리기도 쉽죠. 현상엽 씨는 왼쪽 반월상 연골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 앞으로 사는 동안에 관절염이 일찍오고 지금 현재도 불편하고 이렇게 통증이 생기거든요. 오른쪽 같이 이렇게 까만이 연골 생기는 것처럼 이걸 이제 이렇게 이식을 해서 꿰매주면 자기 몸하고 이제 붙으면서 자기 기능을 충분히 됩니다. 뼈와 뼈 사이에 완충작용을 해야 돼요. 동종 연골을 이식하는 수술은 조건이 까다로워 쉽지만은 않습니다. 봉합하기 어려운 상태. 다행히 현상엽 씨는 조건이 잘 맞았죠. 똑같은 역할. 2년 전에 이제 연골 파열로 해서 아마 이제 다배원에서 수술하셨는데 봉합하기가 어렵게 그 난해하게 이제 터진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절제술을 시행해서 연골 반달 연골 자체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성공적인 수술 결과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진을 진행합니다. 환자의 무릎 연골 상태를 살피고 수술의 방향을 결정하죠. 계속 이렇게 수술을 이제 팀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금씩 바꿔서 병원의 시스템도 계속 바꿔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분이 기증하신 이제 동종 연골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와서 안에다가 부착을 해주고 생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반월상 연골 이식 수술은 만 20세부터 45세까지 퇴행성 변화가 없을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수술 자체가 불가합니다. 환자에게 맞는 기증자의 건강한 반월상 연골판 이식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관절 내시경으로 환자의 파열된 연골판을 완전히 절제하고 이식할 연골판을 정확한 위치에 삽입합니다. 관절 간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그 사이로 이제 이식편이 들어가서 하는데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좁아서 처음엔 좀 힘들었고요. 뭐 그거 외에는 잘 넣어서 봉합도 잘하고 그다음 크기도 잘 맞고 잘 안착돼 있는 거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반월상 연골 자체가 올바른 포지션에 정확하게 안착이 잘 됐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운동을 잘 해가면서 재활 운동을 잘 하면 정확하게 자기 위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술 후 10일이 지났습니다. 수술 경과는 좋은 상태인데요. 이식된 연골이 완전히 생착될 때까진 적절한 재활 치료를 병행하면서 무릎의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첫날, 둘째 날에 통증이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통증 없어지고 이제 계속 괜찮아지고 있는 느낌. 아직은 제한이 있어서 크게는 못 하는데 계속 하고 있어갖고 이제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중. 이식 수술 후에는 연골판이 아물 때까지 대부분의 관절 운동을 제한합니다. 무릎을 구부리는 것도 30도 정도로 작은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데요. 서서히 관절 운동 범위를 넓혀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리로 힘주는 거는 여기 힘주는 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석 달 정도는 12주나 이 정도는 이제 안정화 기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근력이 안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실제적으로 스트레칭이나 하는 땅을 함부로 짚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근육 자체에 소실이 안 되도록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우리가 이제 검사 후에 이제 생착이 됐다고 봤을 때는 한 6개월 정도 돼서는 적당하게 자기가
조깅이라든지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통증과 부기가 가라앉고 안정이 되면 물리치료도 병행합니다. 그 전까진 근육이 소실되지 않도록 적당한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래 좀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라서 운동 맨날 하고 해서 가는데 이제 좀 줄이고 최대한 일단은 무조건 다리에 집중해서 그렇게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치료를 받고 나면 안심하고 신체를 무리하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관리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무릎이 보내는 경고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인공관절을 하고 나서 이제 무릎이 전혀 안 아파야 되는데 한 번씩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제 함스트링이라든지 무릎 주위에 인대나 힘줄이 아플 때도 무릎은 아픕니다. 이게 왜 아프지? 괜찮다고 넘어가지 않고 그런 게 연골이 이제 한 7년, 8년, 10년 넘어서는 이제 인대가 안 아파도 그런 증상이 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안 했는데도 무릎이 붓는데 좀 쉬었다 가라앉았다가 또 그 정도 일을 하니까 또 다시 붓고 이런 경우는 또 이제 연골이 좀 약간 이상이 생길 수 있는 어떤 모습이 되니까 그런 경우도 의심을 하고 병원에 와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